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네, 봄을 맞이했는데, 네, 우리는 봄을 만끽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만 조직을 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화면이 좀 이상한 데죠. 제가 지금 군포에 왔습니다. 어제도 종일 이제 이곳저곳 스케줄 해소하고 밤늦게 이곳 군포 제1교회에 와서 성령 집회를 마치고 지금 여기가 숙소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곳 숙소에서 여러분들을 뵐 것 같습니다. 어제도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정강훈 그 목사님께서 하루 전에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수천 명이 몰려오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성령 집회는 물론 젊은 우리 청년들도 조금은 있지만 주로 50대, 60대 이 연령층들이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진하면서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아주 열렬한 기도 부대들, 자유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그런 정신으로 저희들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켜왔고 또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 10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을 너무나 체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기독교 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 청교도 정신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2세, 3세에게 물려줘야 될 대한민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뜨겁게 역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마치고 10시 반부터 저 롯데호텔에서 있는 대한민국의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모아서 오늘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지만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오늘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11시부터 롯데호텔 2층 그 장소에서 오시면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전할까 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며 모든 것에 대한 재점검을 해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철저히 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참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왔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산불에 대한 군사 주권의 침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서 산불에 요구를 했습니다. 산불이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을 하지 말 것입니다. 산불 정책이라.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국이 2017년 산불 정책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 북한이 미사일에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을 운행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주적이 북계인데 북계가 사드 미사일을 계속 발사 실험을 무려 60몇 번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세계 핵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PT입니다. NPT. 이 NPT 핵미사일에서 우리가 탈퇴를 했거든요. 아니 핵미사일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핵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 NPT를 탈퇴하고 우리도 핵 개발,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왜? 북한이 지금 여러분 고고도 미사일 ICBM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의 본토를 저격하려고 그 사정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중국 짱꼴라들이, 중공이 이게 정상입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주권 침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 문재인, 저 바지 사장, 있으나 마나 하는 지도자,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그 산불 정책을 다 지켜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요, 그 사드 미사일이 부러진 조형물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사드 포대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 지금 이게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이 당선자가 바뀌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인계를 이제 다 봤는데요, 세상에 사드 배치 운용 제한을 요구했다는 이 말이 도대체,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저 문재인 일당들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가 북한의 저 핵미사일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운용을 제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났어요. 성주에 여러분 그 사드 배치 못하게 막고 있는 놈들은 다 간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계와 중공을 도와주는 간첩 세력이 아니고는 저렇게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드 배치를 하는데 미군들이 숙소, 식량, 화장실 이런 거 모두 사용용품도 반입을 못하게 해가지고요, 헬기도 날랐습니다. 헬기도. 이것들 죽일 놈들입니다. 이제 다 들통났습니다. 산불 정책에 문재인 일당이 철저하게 팍 엎드려가지고 중공의 북계에 이론 짓거리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사실로 다 드러나겠죠. 이제 인수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한 주권 침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다 드러납니다, 속속들이. 그래서 여기 인수위원회 수석 대변인 원일희 이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4일 오후 중국의 산불 요구 의혹에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 자, 인수위가 이것을 낱낱이 받아서 아마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도 대한민국에 미군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이 저 워싱턴이나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
그리고 사령관, 유엔 사령관, 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는 이 말만 하면 대한민국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미군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끝난 나라예요. 72년 동안 한미동맹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분들이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돈독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국방비를 이래 1조 5천억씩 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국방비를 제로 상태에 뭐 조금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에 입대했던 사람은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만 해결해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국가 안보, 6.25 전쟁 이후 전쟁 때부터 와서 돕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오일신 TV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들이 멀쩡한 대통령 권력을 찬탈을 해서 저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숙 두 연놈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국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김정숙이 저 옷값 어마어마한 예산을 보이지 않게 분명히 예산이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다 해가지고 성주에 하기로 했고, 그 성주에 여러분 사드 배치 땅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롯데그룹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수조 원의 손해를 보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사드 배치 땅을 대줬다고. 그 정도로 저 중공, 북계 이 괴뢰도당들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지금 과거같이 전쟁보다는 이 문화로 지금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드 배치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심각한 군사 주권을 침해했다면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는 당당하게 저 중공과 북계에 대고, 우리는 만약에 ICBM이란 이런 거 쏘는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 선제 타격해야 됩니다. 저들은 선제 타격한다 해도 대한민국에 어떤 조치도 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통일이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저 성주의 빨갱이 세력들, 그 세력들이 분명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금을 지급받아서 거기서 주구장창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료품, 화장실 이런 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기도 분명히 충북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놈들이 거기서 반드시 뒷배경을 삼아서, 백그라운드를 삼아서 저는
보이지 않는 자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100%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수위원회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문재인 일당들이 사실상 중국의 산불 이란 요구를 은폐해왔다.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를 정식 배치를 계속적으로 미루어왔다. 세상에 북한의 미사일을 저렇게 쏘는데 여러분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달려있는데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저 청와대 윤석열 당선자가 왜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우리가 제2의 월남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중국과는 완전히 거래를 멀리하고 완전히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지금 베트남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치는 공산주의자, 경제는 자유시장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트남은 중공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베트남도 저렇게 경제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저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장충 체육관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필리핀 정부가 지어준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 때 저기 1970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 미군이 떠난 필리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지. 필리핀의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알바, 가정부 이런 걸로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불법 취업이죠. 그 정도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깨닫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영향평가, 환경평가를 미루면서 계속 사드 배치를 미뤄왔는데 문재인 일당들은 전부 다 깜빵 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이 산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라는 기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산불 정책의 첫째 1번은 뭐냐? 그 사드 배치된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아니 지금 미사일을 저렇게 펑펑 쏘는데 사드 배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시키면서 계속 북한이 저 IC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뒤에 대준 사람이 중공입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현재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교부, 국방부 이것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인수위에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외교 안보상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인수위가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철저하게 인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문재인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가 다 드러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수위에서 비공개로 지금 초안, 중간안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그 자료가 다 마무리되면 공개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이 국정과제 최종 리스트는 이달 말 아니면 5월 초에 선문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선영님, 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필리핀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뭡니까? 이멜다 그년이 구두가 수천 컬레, 수천만 컬레, 옷이 수천만 백벌. 지금 제2의 이멜다가 대한민국의 김정숙, 저 여자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것들이 말이지 뒤에서 나라를 망치는 짓거리를 하면서 국가 예산을 저거 맘대로 갖다다가 보이지 않게 막 쓰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박지원 저 늙은 여우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불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이 문재인 일당들이 국가를 잘못 운영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국방 외교 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리고 외교부, 국방부 이런 데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된 판인지 사드 배치를 돼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를 해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 문재인 일당들이 준공 산불 정책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환경평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대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 뜻 아닙니까? 죽일 놈입니다. 저 문재인은 전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자, 여러분 문재인 일당들이요 얼마나 이 한심한 놈들이냐 하면 중국의 아바타로 전락한 북한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베트남은 미국의 우방으로 하고 베트남은 완전히 중공 공산주의에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의 아바타로 전락한 북한이 뭡니까? 모든 북한의 미사일 이 모든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5번을 만나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다 사드 미사일을 우리가 만들겠다. 뒤에서 대달라.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공격하는 ICBM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에게 6개월의 시한을 줬습니다. 6개월의 시한을 주면서 시진핑에게 딱 전화를 해서 외교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만나든지 하여튼 시진핑하고의 외교적 관계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중공이 책임을 지고 북한의 미사일 저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라. 막아라. 6개월 시한을 줬습니다. 단 이 6개월 시한에서 이것을 중공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공에 대해서 이 세금 폭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6개월이 지나도 전혀 약속을 안 지키고 북한은 오히려 더 저기 뭡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죠. 2017년 초반이니까. 초반이니까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안 하니까 중공에 대해서 트럼프가 2,500불에 대한 세금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공이 완전히 경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공의 교수, 지식인, 학술 세미나 한다고 오는 비자를 모두가 다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요. 북한의 이 미사일이 우리만 위협하는 미사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북한의 미사일 이 하나는 세계적인 특히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공과 북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외교적 심각한 문제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중국 사람 미국에 비자가 안 나와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중공의 시민운동가라고 미국의 그 여권 그러니까 뭐죠? 미국인으로 중공계 미국인들이요.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그게 나온 걸 제가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철저하게 북계를 이용해서 한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를 계속 흔들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문재인 일당들이 중국에 납작 엎드려서 산불 정책에 동조를 해오고 대한민국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저 38선 철조망서부터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다 저 북계에 9.19 남북회담에서 다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공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 세력뿐만 아니라 저 청와대 저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당 성추행의 세력들과 그리고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의 유수 교수들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중공이 민계를 사용해서 중공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 산불 정책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이가 탄생되는 날 그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졌구나. 이게 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국 세력과 기독교 세력들은 저 공산주의 북한의 김정은이를 빨아주는 이 공산주의자들 목사, 천주교, 신부, 저 땡중들 빼고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우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초상집이죠. 대한민국 초상집입니다. 자, 이렇게 된 마당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중국에 대해다
중국은 북한 핵을 먼저 처리하도록 해결하지 않고는 윤석열 당선자는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고분고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산불 정책이 적정하다고 했고 윤석열이는 지나치게 고분고분해서 이 산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윤석열이는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서도 이 이재명과 이 정의당 이런 자들은 반대했어요. 이것들이 미친 연놈들이라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가 뭘 해보겠다 하는 연놈들이 나라가 무너지면 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시 방편으로 먹고 살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 중국 짱꼴라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한복까지도 그리고 김치까지도 한복, 김치, 파오차이, 백두산의 칭바이산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에는요 지방대학이 사람이 없잖아요.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 교환 학생들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 지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지금 저 중국의 교환 학생 이 시골 대학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과거에 청나라 짱꼴나라 될까봐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유우파를 주장하고 사드 배치를 추가하겠다고 하고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안철수도요 저 중공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굴욕적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코로나 방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좀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곳 자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 정호님 네 필리핀입니다. 정호님 감사합니다. 코코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안 당하죠. 이제 안 당합니다.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자가 바로 미국에 지금 박진을 포함해서 돈독한 한미동맹을 재복귀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소니님 필리핀 참담합니다. 필리핀이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땅이면 뭐 얼마나 자연 조건이 좋습니까? 단지 이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은 없지만 그 좋은 나라가 미군을 철수하라고 저 필리핀에도 지나친 그 종족주의자들이 미군 물러나라 그래서 미군 물러나고부터 지금 필리핀은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뭐 망했습니다. 자 선생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준다. 그럼 아니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완전히 지어줬다니까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지어줬습니다.
자기네들 예산 다 들여가지고.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70년도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옛날에 싱가포르 등등 우리나라 취급도 안 했지요. 못 산다. 싱가포르가 아니죠. 싱가포르는 아니에요. 싱가포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리핑 윙인가? 이분이 그분은 얼마나 싱가포르를 잘 이끌어 왔는지 아주 대단하게 발전됐죠. 근데 그 모델을 어느 나라에서 본받았냐?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서 싱가포르가 박정희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자, 윤미경님 반갑습니다. 네, 선영님 반갑습니다. 신뢰님 반갑습니다. 윤미경님, 예, 오일신 2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일신 대표님이 그 댓글 좀 달아주시죠. 정호님, 다 발표해야 되죠. 이제 다 발표하게 됩니다. 코코님, 감사요. 엥게디 고벨와 반가워요. 네. 서민정님,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일신 예비 채널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꼭 구독 미리 눌러주십시오. 연화이님, 네. 종호님, 사랑해요. 김한철 TV님, 사랑합니다. 예, 지금 중공의 시진핑은 김정은이를 이용하고 있죠. 왜? 똑같은 공산국가니까. 그래도 저기 중국보다는 북한은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죠. 저거는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지금 완전 독재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시진핑은 북한을 이용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미국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님, 예, 김치가 진짜 중국 김치 보면 딱 알아요. 그런 김치를 먹어야 되니 우리 한국 사람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정원님, 중국 사람 다 내보내야 돼. 맞습니다. 근데 다 내보내면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 3D 현상이 일어나서요. 힘드는데 일을 안 하니까 아주 공산당 원정이 아닌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 달빛님, 엄마대장님, 아침마다 우리의 대변을 말씀해 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달빛님 사랑해요. 제가 뭐 이 유튜브 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튜브 수가 적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해야 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자, 새우도 중국산은 악교를 주입해서 크게 만들어요. 조심해서 새우 사셔야 해요. 전 새우 안 먹습니다. 흰신 반대요. 맞습니다, 손익님. 흰신 반대. 김송아님 화이팅. 항상 기뻐. 정호님, 중국 제품 거부해야. 네. 미람 샬료님 감사합니다. 지금 필리핀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코코, 민 대학이 이렇게 난무한지 중국 간첩 학생을 몰아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장축체육관 완전히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필리핀이 지금 너무너무 못 살아요. 이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지도자 하나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그 국가가 융성하고 복인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뭐냐?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슬람이 이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의 창조 전, 창조 후 이 전광훈 이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청이라는 이 전세계 기독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전세계 메카가 될 수 있는 기독교 성지를 만들으라는 사명을 2500년 전 예수님 탄생 전, 탄생 후에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정광훈 대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메카인 기독청을 만들도록 역사적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호님이 시내에서 벗어난 파리떼가 말도 못한답니다. 아, 그 정도구나. 그 정도구나. 제서님 감사하고요. 정호님 감사하고요. 중국제 수입 그만하시고 우방 제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야죠. 인도공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를 망친 주범 문재인, 김정숙 저 일당들을 두 연놈을 하루빨리 깜빵에 집어넣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 동안 받은 고통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을 지하에 있던 놈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처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청교도 혁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셔서 지금 목사님이 배출한 청교도 정신을 가진 목회자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다 돼갑니다. 8만 명, 9만 명이 다 돼갑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당을 했던 놈들입니다. 자, 이제 중국은 북한을 핵을 먼저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며 그만큼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지소미아 파괴 직전까지 갔던 이 문재인이 있다. 저희 여성 엄마 부대가 목숨 걸고 문재인과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관철시키고 저는 친일파, 토착 왜곡 베리벨 소리를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어차피 그거 각오하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인간들이 이 이슬람과 대항할 수 있는 기독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저 인천, 대구, 청주, 지난주 토요일 날 파주에서 40만 평의 땅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기독청을 지어달라고 목사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청을 유치하려고 정말 각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작 이 아니아니 같은 놈 제가 지금 아니아니 이 목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아니아니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니아니에 대해서 조나단 목사님이나 또 이성희 변호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니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한계치를 완전히 넘었어. 이 아니아니가.
이 천하의 나쁜 놈. 네가 진정한 목사 맞아? 나 권사야, 권사. 권사 자태 목사가 욕을 얻어먹어서 되겠어? 정신 차려! 나는 그 사람이 이 팔이, 한쪽 팔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어족을 하면서 전국에 어수를 해가지고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래서 굉장히 정말 인간적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했는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니까 완전히 파렴치한 놈이야. 그리고 완전히 지금 좌파 신문에서 거기서 기자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가 조직적으로 여기에 정광훈 목사님 자유우파 애국 세력에 침투해서 색깔을 불분명하게 하면서 여기에 침투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난 100% 의심을 하고 있어. 아니완, 나 권사고 내 나이도 꽤 있어. 내가 봤을 때 아니완, 너는 이 정광훈 목사 애기 발가락도 못 따라가. 응? 나는 이 시민바닥에 19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디 감히 함부로 말하고 있어. 내가 심화부 목사 사모님에게도 얘기했어. 나는 이 바닥에서 19년째야 올해가. 그런데 아무리 혼자 외쳐도 우리 국가가 바뀌질 않아.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런 정말 신실한 오직 애국 활동과 신앙과 성령을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목사님과 내가 3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해보니까 천하에 누구도 정광훈 목사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하는 정책, 기독당의 12가지 정책을 봐. 이 한심한 인간아, 넌 나쁜 놈이야. 내가 최초로 얘기해. 너는 선을 넘었어. 너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래서 모든 해외 역사, 발가락도 못 따라와. 정신 차려. 그럼 못 써. 응? 그런 코스프레가 네 뒤에 누가 너를 돕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 너는 이제 땡이야, 땡. 내가 이런 말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선을 넘었구나, 이래서 얘기하는데,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올바른 목사가 아니야.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과 동조하고 있는 놈이야. 내 말이 틀리면 얘기해봐. 두 번 다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너는 발가락도 안 돼.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제발 제대로 아십시오.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정광훈 목사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거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욕하는 건 주사파예요, 주사파.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 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 옆에는 제가 이충근 박사님하고 저하고 19년 동안 같이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충근 박사님과 저 김진홍 목사님 교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학식이나 모든 인격이 부족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니아니 같은 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걔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광훈 목사님에게 안티를 하기로 작정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 놈의 귀 기울이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이동욱이도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동욱이 왜 저렇게 됐는지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계속 너하라 방송 사랑제일교회 오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동욱 그 코로나 방역 이 문제들 때문에 너하라 방송에서 계속 방송하다가 너하라 방송이 3번이나 중지가 됐어요. 3번 20일 중지 3개월 중지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방송을 듣던 분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욱 회장을 잠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욱이가 광장으로 나갔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욱이가 목사님에게 저렇게 대항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동욱 그 변호사 비용이다 뭐다 자기가 돈을 많이 썼다 해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주셨습니다. 변호사 비용 대라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동욱이를 한 번도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저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두 달 보름간 교회가 폐쇄됐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봅니까? 광장에 가서 예배를 보죠. 그런데 광장에서 꼭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만 이동욱이가 방송을 마이크를 틀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한번 붙었죠. 제가 처음입니다. 그게. 3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예배 시간 지나고만 해라. 그걸로 해서 지금 저 이동욱이가 속 좁은 이동욱 난 당신 그렇게 안 봤어. 이동욱 그래 속 좁은지 몰랐어 내가. 나는 끝까지 침묵했어. 왜?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광장에서 엄마들 데리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참았어. 이동욱이가 목사님 비판하고 사랑제일교회 비판하고 해도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동욱 정신 차려요. 예? 나는 끝까지 당신을 그래도 지지하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목사님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이동욱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만 했지 공식적으로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동욱 정신 차려. 내 이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 네가.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방송에다 대고 떠드는 이동욱이가 나는 안희환이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지 알았어. 똑같아. 꿍짝이 맞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하늘이 심판을 내릴 거니까 우리는 응? 자 이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분이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마귀 사탄 짓을 안희환이가 계속 한다면 안희환 듣고 있어라. 이제는 내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 우리 자유우파 애국 전체를 우리는 뭉쳐야 되기 때문에 안희환이에게 절대로 이제는 내가 참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라. 예? 아니야, 꼭 알고 계세요? 넌 목사도 아니야! 이 나쁜 놈아. 절대 내가 참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라. 이제 만약에 더 올린다면 안희안 교회 앞에 가겠어. 안희안이와 내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엄마 방송 오일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도 빨리 준비를 해서 10시 반까지 을지로 롯데호텔에 참석을 해서 오늘 시민단체 모이기 때문에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고요. 여기 들어오신 한각기 TV, 선영님 어게인 TV, 오일신 TV2, 소니모아님, 그리고 한미듬 TV님, OIS51님, 모두 에벤에셀님, 공정민님, 예, 공정민님께서 이동욱도 안희환도 저들 영혼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쟤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질적으로 신한 루시피, 악마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이동욱 정신 차려. 안희환, 이 천하의 나쁜 놈. 너 발가락에 떼방통 안 되는 놈. 너 나한테 이제야 내가 발언을 하는데,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너 목사 아니야. 너는 사탄의 마귀를 뒤집어 쓴 놈이야. 나는 지금까지 이 19년 동안 아스팔트에 일하면서 자유우파의 어느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야.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갖은 모욕을 하고 나를 수억을 받아 먹었다고 나를 뒤집어 씌워도 나 그 사람 비판 안 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아왔는데, 이놈은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에 완전히 반역질을 하는 놈이야. 안희환. 이동욱이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그래도 봐주는데, 이 안희환이 이놈은 목사야. 네가 진정한 목사 맞아? 이 천하의 나쁜 새끼야. 너 이제 죽었어. 나한테 이제 용서 안 해. 내가 이제야말로 내가 용서 안 해. 알겠어? 자,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신 대표님 마무리 발언하실래요? 네, 지금 마무리 발언 멘트를 좀.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군포 제1교회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네. 오늘은 새벽 예배가 6시였는데 시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시, 11시, 3시, 7시 반. 네. 자, 4차례 있고요. 오늘 화요일 10시 반에 롯데호텔에서 시민단체 국민대회가 있고요. 내일은 엄마부대 위안부 사기 중단 촉구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재인 일당들 신중 4대 매국노 조선시대 주자 탈레반들과 별반 다름없는 허황된 이념주의자 놈들아, 정신 차려라. 알겠느냐? 4대 매국노 시키들 하루빨리. 아니 5월 10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우 지긋지긋해. 아직도 한 달 남았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